자, 오늘은 BJT라는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를 가하는 회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5장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5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그 강의 노트는 이제 4장을 지금까지 했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그 연결성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 포함시켜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랜지스터 또는 그 트랜지스터에 이루어진 회로들은 바이어스가 일단 잡혀야 됩니다. 바이어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VB나 또는 콜렉터 커런트나 두 가지 예를 들면 특정 전압 또는 특정 전류에 일단 DC 상태에서 인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VB는 대충 얼마겠어요? 0.8V일 거고 IC는 뭐 예를 들어서 5mA일 수도 있고 10mA일 수도 있고 특정 값에 이렇게 DC 값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바이어스 컨디션이라고 하고 그렇게 잡혀 있는 걸 바이어스가 잡혀 있다, 바이어스 돼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어스를 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가 반드시 액티브 리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동작화 시킬 때 트랜지스터의 그 특성 곡선에서 VC하고 그러니까 IC vs VCE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액티브 리전에서 있어야지만, 액티브 리전에 있어야지만 되고 VC set 이하 세츄레이션 리전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액티브 리전에서만 그 트랜지스터가 제대로 된 트랜지스터로서 동작을 합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를 발생시키면서 이쪽에서는 트랜스 컨덕턴스도 작아지고 전류도 생각보다 작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츄레이션 리전은 동작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모든 그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리전에 잘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VC가 VC 셋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바이어스가 잘 돼 있으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콜렉터 커런트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가 그 바이어스 컨디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서 바이어스 컨디션이라는 건 대개 콜렉터 커런트를 얘기하겠죠.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트랜지스터의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가 뭐가 있죠? GM, R파이, R넛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콜렉터 커런트 또는 얼리 볼티지, 베타 이런 거의 함수죠. 얼리 볼티지나 베타 이런 건 전부 다 주어지는 값이고 디바이스가 결정되면 나오는 값이고 바이어스 커런트가 결정이 되면 이 값들이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가한다 또는 는 얘기는 이렇게 액티브 리전에 가하게 하고 그 액티브 리전에서 바이어스 컨디션을 찾아낸 다음에 그거로부터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계산해낼 수 있도록 있어야지만 됩니다. 좀 더 진행하기 전에 그 회로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여기 이제 NPN 트랜지스터 Q1이 있고 여기다 이제 입력 전압을 V인을 가하고 베이스 에미터 전압을 V인을 가하고 콜렉터 쪽에 RC를 거친 다음에 전원 전압 VCC를 가했죠. 서플라이 볼티지 VCC를 가했어요. 이렇게 이제 보통 여기는 서플라이 볼티지고 이거는 뭐 0.8V 플러스 뭐 스몰 시그널 이런 어떤 볼티지 소스인데 보통 볼티지 소스를 이렇게 다 그리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회로도를 그릴 때 보통 서플라이 볼티지는요,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전원 전압이라는 거는 그 회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전원 전압은 보통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 긋고 VCC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VCC라는 서플라이 볼티지가 가해진 요게 가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을 이렇게 볼티지 소스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요 소스를 다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그냥 노드를 표시한 다음에 여기 V인이 인가된다. 그래서 V인 딱 써주면 그러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로들을 이렇게 그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회로구나, 여기는 인가되는 전압이 있고 여기는 서플라이 볼티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바이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회로를 다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BJT 트랜지스터와 위에 콜렉터 쪽에 저항 1kΩ을 달고 여기다가 VCC를 가했어요. 이게 증폭기예요. 사실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런 회로에 여기다가 신호를 인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성 신호다 그러면 마이크로폰에다가 소리를 가하면 마이크로폰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면 여기다 입을 이렇게 해서 뭐 목소리를 이렇게 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전압으로 바뀌어서 발생이 됩니다. 물론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의 그 크기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리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주파수가 결정이 되고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이제 증폭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걸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폰을 갖다가 직접 여기다 연결을 했어요. 이 BJT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 있냐면 바이어스가 안 걸려 있어요. 마이크로폰에 소리를 안 내면 여기 전압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0V겠죠. 그러면 바이어스 그러니까 시그널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여기가 0V가 인가가 되니까 얘가 바이어스가 안 걸려 있는 겁니다. 콜렉터 커런트도 안 흐르고 있고 베이스 에미터 전압도 0이고요. 그래서 적당한 바이어스를 가해줘야 되는데 이 트랜지스터가 제대로 액티브 리전에 있으려면 바이어스를 가할 수가 없는 회로예요. 그래서 여기다 바이어스를 가해야지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고 보니까 여기 VCC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쭉 연결을 하자 이러면 이건 동작을 할까? 재수 좋게 VCC가 0.8V로 적당히 바이어스가 가한다 하더라도 이런 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VCC를 여기다 0.8V VCC를 여기다 가하면 여기서 내가 목소리를 아무리 내도 그래서 여기서 그 소리가 전원 전압이 들어와도 이 베이스 Q1의 베이스는 이 전압으로 고정이 됩니다. 서플라이 볼티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전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볼티지 이 VCC가 베이스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그 마이크로폰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서 마이크에서 이런 출력 전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Q1으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당한 바이어스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압은 연결되지만 이 신호의 전압이 여기 전압이 이것처럼 VCC로 픽스가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볼티지 소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VCC하고 여기 전원 전압을 좀 분리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항을 이렇게 적당히 달면 그러면 이 저항을 통해서 이 VCC를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Q1의 베이스에 적당한 DC 전압도 인가되면서 마이크에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면 여기에 적당한 전압이 인가가 되면 그것이 베이스로 전달이 돼서 이렇게 베이스로 전달이 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이제 바이어스를 잡는 회로가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 회로에 대해서 지금 그 앞에 회로를 여기 띄워왔는데 여기 마이크를 달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 신호 우리가 증폭하고자 하는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DC 상태에서 여기 전류나 전압은 어떻게 가해질까 이렇게 베이스 쪽에 전원전압 VCC를 인가하고 RB를 통해서 하면 여기 전류나 전압이 어떻게 가해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선 이 회로를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쪽 VCC에서 IB 거쳐서 베이스에서 에미터까지 KVL을 한번 써보면 여기 Q1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을 우리가 V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커런트를 IB라고 하고 콜렉터 커런트는 IC라고 하고 에미터 커런트는 IC 더하기 IB가 되겠죠. 그래서 요 룹의 룹 이퀘이션 KVL을 쓰면 VCC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B니까 IB, RB 더하기 VB가 돼요. 그죠? 요게 이제 KVL 요 룹 이퀘이션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VB하고 IB 또는 VB와 IC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선 정확하게 하자면 익스포넨셜 모델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특성상 IB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VB를 IB로 이렇게 이걸 넘겨서 로그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VCC, RB, VT 다 아는 값이고, 그래서 주어지면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IB를 구할 수가 있죠. 물론 계산기를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IB 구하면 IC도 알 수 있고 IE도 알 수 있고, 그거 구하면 VCE도 알 수 있어요. VCE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회로에서 보면 VCC 빼기 IC, RC를 하면 그게 이제 VC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내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익스포넨셜 모델은 정확성은 있지만 회로가 복잡해지면은 우리가 손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했던 것처럼 컨스탄트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에미터 정션이 PN 정션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컨스탄트 볼티지 모델을 사용하듯이 VB를 그냥 컨스탄트 VB, 그러니까 0.8V로 어슈물 하고 하면은 이것도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식에서 VB를 그냥 0.8V로 놓는다면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VCC 빼기 VB 나누기 RB가 IB가 되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똑같이 IB를 알 수 있고, 그거로부터 IC도 알 수 있고, IE도 알 수 있고, 또 똑같이 VC도 알 수 있고. 물론 첫 번째 익스포넨셜 모델을 이용한 건 정확한 값이지만 손 계산하기는 복잡한 거고, 컨스탄트 볼티지 모델로 하면은 간단하지만 좀 오차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여러분들 숙제나 책에서는 이 익스포넨셜 모델을 이용해서 푸는 거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복잡한 회로에서는 이렇게 풀기는 거의 힘들어요. 손으로. 이거는 이제 스파이스가 하는 일이고, 실제 아주 복잡한 회로를 해석하거나 설계할 때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 컨스탄트 VB를 어슈물 하고 푸는 거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IB를 구하고 여기서 IB가 나오고, 그 다음에 IC가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IC는 콜렉터 커런트는 베이스 커런트의 베타 배예요. 그래서 베타가 주어지면 콜렉터 커런트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트랜지스터의 베타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0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책이나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여러분들 실제 디바이스, 실제 트랜지스터를 여러분들이 구입해다가 쓰고 반도체 회사에서 제작을 하면 베타가 좀 많이 변합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 데이터시트를 보면 베타는 뭐 한 100에서 200, 300까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회로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베이스 커런트가 동일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콜렉터 커런트가 이게 이제 베타를 곱해서 콜렉터 커런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베타가 두세 배가 변해버리면 콜렉터 커런트도 두세 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이어스 커런트가 베타 베리에이션에 좀 센시티브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로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위해서 처음 예시로 든 회로입니다. 어쨌든 이 회로의 바이어스 커런트나 바이어스 볼티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앞에 회로에서 이 베이스 쪽에 그 볼티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RB라는 저항을 통해서 VCC를 통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숫자를 내진 않았지만 이렇게 회로를 만들 경우에 필요한 이 저항 값이 매우 큽니다. 너무 커요. 너무 큰 저항은 또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걸 좀 개선한 회로, 이게 사실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로인데, VCC에서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바이어스만 주는 게 아니라 저항을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여기 X 노드의 전압을 인가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VCC라는 전압을 R1하고 R2로 디바이딩을 한 다음에 그 전압을 이쪽으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회로에서는 VCC가 만약에 5V라면 5V를 가지고 여기 한 0.8V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이 저항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5V라면 여기하고 여기 저항을 적당히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저항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0.8K, 여기는 4.2K 하면 이제 대충 0.8V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0.8V를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회로에 여기 R2가 이제 추가가 된 건데, 이 회로에 DC 어널리시스, 바이어스 포인트 어널리시스를 하겠습니다. 이걸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여기가 이제 레지스티브 디바이더인데, 베이스 볼티지를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바이어스 회로고, 요게 요 앞에 바이어스 회로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고,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실험에도 이게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석을 해서, 이 회로를 해석을 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콜렉터 커런트, 베이스 커런트, 뭐 여기 베이스 볼티지, 콜렉터 볼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바이어스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 저항이 하나 추가됨으로 해서 좀 복잡해져요. 이게 룹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시간에 뭐 룹이 한 4개 정도 있으면 그걸 갖고 방정식을 3개를 세워가지고 그걸 뭐 연립해서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렇게 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요 네모 부분은 세브나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바꿔가지고 회로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풀면은 좀 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세브나 이퀴벌런트로 바꾼다. 이 부분을 세브나 이퀴벌런트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부분을 VCC가 DC가 들어가고 있고 R1, R2를 거친 다음에 요 X 노드, 요 노드에서 바라본 회로를 세브나 이퀴벌런트로 바꾸면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세브나 이퀴벌런트 볼티지는 이제 오픈 서킷 볼티지니까 VCC가 가해진 상태에서 여기 나오는 전압이 세브나 이퀴벌런트 볼티지죠. 그게 이제 R1 더하기 R2분의 R2라는 VCC를 곱한 그 값이 나오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제 세브나 이퀴벌런트 레지스터는 이 내부의 볼티지 소스를 디세이블 시키고 이걸 0으로 만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R1하고 R2가 병렬로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로를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부분, 요 네모친 박스 부분, 점선친 박스 부분을 세브나 이퀴벌런트로 바꾸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요 RC, VC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회로를 해석하는 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해요. 여기 룹 이퀘이션을 세워서 그걸 이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그 푸는 수식을 좀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룹 이퀘이션이 VTH 더하기 IB RTH 더하기 VTH는 IB RTH 여기 볼티지 그다음에 더하기 VB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VB를 갖다가 이렇게 익스포넨셜식에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로부터 내가 IB를 구할 수 있죠. 또는 요거를 갖다가 IC로 치환을 해서 IC로 그 표현을 하면 우리가 IC는 이제 요 식에서 VB를 그러니까 여기가 VB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인데 VB가 VTH 빼기 IB RTH니까 이렇게 쓰고 VTH는 요 값을 쓰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RTH는 이제 요 값을 쓰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요 식을 보면 IC를 이 식으로부터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손으로 못 합니다. 계산기를 통해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세브나 이퀴벌런트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 회로의 바이어스 컨디션을 그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수정을 할 텐데, 추가를 할 텐데, 지금 방금 배운 바이어스 네트워크는 요 에미터 쪽이 바로 그라운드였어요. 근데 이제 요 에미터 쪽에 저항을 다는 게 좀 더 회로적으로 더 좋습니다. 이 에미터에 다는 저항을 우리가 에미터 디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또는 이걸 디제너레이션 레지스터, 또는, 에미터 디제너레이션 레지스터. 해서 이렇게 저항을 달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어스를 좀 제대로 잘 하는, 제대로 다 만들려면 이렇게 에미터 디제너레이션 레지스터까지
뭐 포함되어 있어요. 이 회로의 바이어스 컨디션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앞부분을 세브란 이퀴벌런트로 바꾼 다음에 앞에 회로를 풀면 그러면 이제 풀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자인 프로젝트도 이제 그 디자인 프로젝트도 이 바이어스 회로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바이어스를 해석할 때 또는 이 바이어스 회로를 설계할 때 몇 가지 그 원칙이 있는데, 일단 R1이나 R2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베이스 커런트로 들어가는 전류보다 크게 해야 됩니다. 매우 크게 해야 돼요. 매우 크다는 거는 뭐 대충 한 10배 정도 크면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의 한 10배 정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 VR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걸리는 전압은, 그 VX나 VB의 베리에이션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뭐냐면 VB나, VB가 좀 변할 수가 있는데, 그 VB가 한 0.8V잖아요. 그거의 변화량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VB가 보통 수십 밀리볼트가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온도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VRE는 보통 수십 밀리볼트보다는 좀 크게 대충 한 0.2V 정도 되게 보통 만들어 주는 게 통상의 그 바이어스 회로의 설계 방법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RC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죠? RC가 너무 커지면 요 Y의 전압, 콜렉터 쪽의 전압이 너무 낮아져서 Q1이 세츄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RC는 너무 크면 안 돼요. 작아야 되는데 세츄레이션을 피할 정도로는 충분히 작아야 돼요. 네, 그런 몇 가지 이제 설계 원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금 말로만 설명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실제 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회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1kΩ, 100Ω, 9kΩ, 16kΩ, 여기 2.5V, 베타, IS, VT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회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걸 그대로 하기는 힘들고, 이 앞부분은 세브란 이퀴벌런트로 바꿔요. 그러면 이 세브란 이퀴벌런트 볼티지는 2.5V를 16 더하기 9분의 9, 그래서 0.9V가 되고, 여기 세브란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는 16K하고 9K의 병렬, 그래서 5.76K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 회로에서 이 부분, 이 룹 이퀘이션을 쓰는 거죠. 그러면 0.9V는 5.76K 곱하기 IB 더하기 VB 더하기 여기 전압인데 여기 전압은 에미터 커런트가 100Ω에 흐르죠. 그래서 에미터 커런트 곱하기 RE 100Ω인데, 에미터 커런트라는 거는 이제 그 베이스 커런트의 베타 플러스 1배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IB로 전부 다 통일을 했어요. 미지수를. 그 다음에 IB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VB는 요 식인데, 요 식이 IC는 또 뭐예요? IC는 또 그 베타 IB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 식을 계산기를 통해서 풀면 I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가 7.1 마이크로암페어고 베타가 100이니까 IC는 710 마이크로암페어가 나와요. 그래서 VB는 요 주어진 식으로 하면 0.787V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바이어스 컨디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 각 노드의 전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VY는 VCC 빼기 ICRC. 그래서 IC가 여기 주어져 있고 RC는 1kΩ이고. 그래서 요 노드의 전압이 1.79V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의 전압은 얼마입니까? 요 노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쪽의 노드의 전압은 얼마죠? 요 노드의 전압은 여기 그냥 여기서 0.9V 나오니까 0.9V인가? 그렇지 않죠. 이거의 이퀴벌런트 서킷이 여기고, 요 X 노드는 요 회로에서 요 부분이 X 노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압은 0.9V가 나오는 게 아니라 0.9V에서 IB 곱하기 5.76K만큼 떨어진 게 나옵니다. 그래서 VX는 0.9 빼기 IB, RB에서 IB는 여기 7.1 마이크로암페어, 그 다음에 RB는 5.76K, 그래서 859mV, 여기가 859, 0.859V. 그 다음에 요 P노드는 IERE에서 IE가 717, 요거 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71.7mV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VB를 좀 베리파이를 해보면 VX에서 VP를 뺀 게 787mV인데 이거를 여기 나온 콜렉터 커런트를 가지고 역산하면 그것도 787mV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계산이 다 잘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그 Q1이 for 액티브 리전에 있음을 증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액티브 리전에 있는 걸 증명하려면 VCE를 보는 겁니다. 여기 액티브 리전에 있는 걸 증명하려면 VCE가 그 0.4V보다 그러니까 VC 셋이죠. 0.4V보다 큼을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VC라는 거는 VX에서 VP를 빼는 거니까 VX에서 VP를 빼면 1.79V에서 71, 0.07V 정도 빼면 그 VC가 한 1.7 몇 볼트가 되니까 0.4V보다는 훨씬 크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안정적으로 forward active region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ccurate calculation, accurate solutio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accuracy라고 하냐면 exponential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앞서서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accurate solution을 매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회로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좀 복잡한 회로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게 constant voltage 모델을 이용해서 하는 게 보통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조금 다시 쓸 텐데 여기를 그 VC 그 VB를 컨스탄트 볼티지 0.8V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앞에 식하고 동일한 데서 이 VB가 익스포넨셜 식이 아니라 0.8V로 했어요. 그러면은 IB가 6.305 마이크로암페어가 나오고 그로부터 베타가 나오고 요것만 보더라도 앞에하고 좀 다르죠. 앞에는 IB가 7.1 마이크로암페어가 나왔는데 여기는 6.3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부터 VX하고 VY, VP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핸드 캘큘레이션을 다 끝낼 수 있는 거고 이거로부터 이제 역산해서 VX 빼기 VP로부터 VB는 0.8V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IC 값을 갖고 또 VB를 또 한번 확인해 보면 784mA인 걸 알 수 있고 이거가 동일하진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VB를 0.8V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일치하진 않지만 이거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핸 캘큘레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뭐 이거 한 10%도 아니고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그 한 5%도 아니고 한 2% 오차밖에 없는 거니까 충분히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핸 캘큘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도 뭐 쓸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계산하는 방법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 어느 방법이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한 바이어스 회로는 요런 회로였어요.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를 이용하고 에미터 디제너레이션을 포함한 바이어스 회로를 썼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베이스 커런트를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바이어스 회로인데, 여기 RC를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이걸 셀프 바이어싱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베이스 쪽의 전압을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VCC를 통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은 콜렉터 전압을 통해서 베이스 전압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콜렉터 전압을 그냥 연결하면 안 되고 콜렉터 전압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VCC라는 어떤 외부 전압을 이용해서 베이스 전압을 인가했는데 지금은 BJT의 콜렉터 전압을 가져와서 RB를 통해서 베이스 전압을 인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셀프 바이어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들어가던 그 전압이 외부의 전원이 아니라 BJT 자체의 콜렉터 전압을 가져온다. 그런 의미에서 셀프 바이어싱이라고 합니다. 이 회로는 이제 몇 가지 그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흐르는 그러니까
요 트랜지스터 입장에서 보면 여기 콜렉터 커런트가 흐를 거고 여긴 베이스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에미터 커런트가 흐르겠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RC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이 전류는 얼마죠? 이 전류는 커런트로에 의해서 커크오프 커런트로에 의해서 베이스 커런트 더하기 콜렉터 커런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는 베이스 커런트 더하기 콜렉터 커런트가 흘러요. 그래서 그 중에 베이스 커런트는 이쪽으로 가고 콜렉터 커런트는 이쪽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합쳐지게 되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곧 에미터 커런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프 바이어싱을 하게 되면 RC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에미터 커런트가 흐릅니다. 에미터 커런트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회로를 갖다가 이제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렇게 VCC부터 요렇게 루브 이퀘이션을 세워서 우리가 이 회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루브 이퀘이션을 써보면 VCC는 여기 전류가 IB 더하기 RC고 거기다 곱하기 RC면 여기 볼티지 드랍이 되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드랍은 IB, RB죠. IB, RB 드랍이 되고 그러니까 VCC는 여기 전압 더하기 여기 전압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얼마냐면 VB죠. 그래서 VB 이렇게 해서 이제 루비케이션이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IC로 정리해서 풀어주면 요걸 IC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VCC를 VB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요걸 IB하고 여기 IB는 베타분의 IC로 다 바꾼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이 식이나 이 식을 풀면 돼요. 물론 여기서 VB를 컨스턴트 볼티지 0.8V로 가정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VB를 또 익스포넨셜 식으로 해서 식을 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셀프 바이어스 회로를 만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셀프 바이어스 회로에 몇 가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RC는 베타분의 RB보다는 충분히 크게 해야지만 베타 센시티비티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VCC가 충분히 좀 커야지만 VB의 베리에이션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실제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이거는 실제 설계하거나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적혀놨죠. 셀프 바이어스 회로는 언제나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리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회로들은 RC 값이 너무 커지면 VC가 작아져서 얘가 새추레이션 리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이어스가 제대로 안 잡힌 거고 그거는 회로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RC 값이 예를 들어서 이거 다 풀었는데 RC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kg가 아니라 한 10kg를 했다. 그러면 VC가 너무 작아져서 얘는 새추레이션 리전에 됩니다. 그렇게 어떤 바이어스 회로든지 간에 경우에 따라서 새추레이션 리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로는 셀프 바이어스 회로는 절대 새추레이션 리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액티브 리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Y 노드의 전압이 콜렉터 전압이죠. 그 다음에 X 노드의 전압이 베이스 전압이죠. 근데 전류가 반드시 베이스 커런트는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회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VC가 VB보다 커요. 그죠? 다시 말하면 VCB가 언제나 0보다 커요. 다시 말하면 베이스 콜렉터 정션이 언제나 리버스 바이어스에 걸려 있는 겁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리전에 언제나 있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거는 액티브 리전을 개런티하는 그런 회로가 된다. 셀프 바이어스 회로는 언제나 액티브 리전의 그 바이어스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회로를 만들었을 때 세츄레이션 리전이냐 액티브 리전이냐 이런 걸 좀 앞에 그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이 바이어스 회로에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셀프 바이어스 회로는 그런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액티브 리전을 개런티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이어스 회로를 서머리를 하면 원래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앞쪽에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를 만드는 게 좀 더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깊이 있게 다 하진 않았지만 에미터 디제너레이션까지 넣는 게 이제 좀 더 좋은 바이어스 회로고요. 그 다음에 셀프 바이어스로서 그 콜렉터에서 바로 따와가지고 그 베이스 전압을 인가하는 걸 우리가 셀프 바이어스 회로라고 했고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트랜지스터가 언제나 액티브 리전에 있다 또는 액티브 모드에 있다 라는 것이죠.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그 VC를 보고 얘가 0.4V 이상이면 그 액티브 리전이고 그 다음에 VCE가 0.4V 이하면 그 saturation region이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VC가 0.4V 이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VCB가 마이너스 0.4V 이하라고 그 써도 됩니다. 예, 같은 얘기인데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숫자로 쓰고 뭐 부등호, 등호, 플러스 마이너스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로 기억을 하면 돼요. 여기 전압보다 그러니까 콜렉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보다 낮은데 0.4V보다 더 낮으면 안 돼요. 예, 마이너스 0.4V보다 더 낮으면 세츄레이션 리전이 돼요. 자, 여기는 NPN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PNP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PNP도 이렇게 그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바이어스를 걸 수도 있고 셀프 바이어스를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PNP하고 NPN을 동시에 능수능란하게 다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통상적으로 NPN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NPN에 익숙해진 다음에 PNP는 조금 더 한다는 생각으로 아니면 PNP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기본적인 이해만 하는 걸로 해야지 이걸 갖다가 다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이 다 하기에는 경험과 지식,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PNP는 다 동일하다. 개념이 동일하다. 그 구조도 동일하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장의 바이어스 파트에 대해서만 숙제를 한 문제, 두 문제, 네 문제를 하는데 이 11번과 12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렇게 컨스탄트 볼티지로 풀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모델로 풀고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컨스탄트 볼티지인데 VB를 0.7로 가정해서 11번은 푸시고요. 12번은 VB를 0.8V로 가정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